안녕하세요. 도용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들레주 이론에 대해서 자료 올리니까요.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이저 광선은 소리로 조절된다. 리트르넬로는 무엇보다도 우선 음향적이다. 하나의 리듬으로 사람들을 묶어줄 수 있는 음향은 민중들이 움직이고 싸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음악의 최종 목적으로서 탈영토화된 리트르넬로를 생산하고 그것을 우주 안에 풀어놓는 것, 그것은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우주적 힘을 향해 배치를 개방하라. 하나의 배치에서 다른 배치로, 소리의 배치에서 음향화하는 기계로, 대기에서 어린이의 우주적 대기로. 유목의 특징은 흐름, 생성, 이질성, 소용돌이, 열린 공간, 가변성, 문제 설정적, 이건 문제 설정적이라는 건 기존의 체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난관이 되는 문제와 직접 대면하고 그것을 향해서 새로운 창의적 시도를 던지는 것, 즉 문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어떤 난관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그 다음에 문제 설정적, 무한소, 극한으로의 이행, 지속적 변이, 특이성, 이동선, 소재 힘, 목적이 아닌 과정을 중요시, 확산과 촉발, 비전공적인 지식, 변형을 위한 지식, 매끄러운 공간. 곰팡이 공간은 규정적이고 방어적이고 막음인데 매끄러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탈영토화의 공간, 근거리 공간, 촉감적인 공간, 특개성이라는 것은 이곳을 다른 어디도 아닌 이곳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평선도 윤곽선도 투시법도 소실점도 없는 국지적이다. 움직임을 가두는 페인 호흡이 없으니 원하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반면에 투시법이란 소실점이 자리 잡을 지평선 내지 수평선이 있어야 된다. 그 지평선을 축으로 시각은 윤곽선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지평선이나 윤곽선은 모든 사물을 그 안에다 담는 기능을 한다. 일종의 전체인 셈이다. 그것들은 소실점으로 집중되는 어떤 상대적 양상으로만 담기고 포괄된다. 여기서는 오직 소실점에 자리 잡는 눈만이 모든 것을 향해서 시선을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 유목이라는 게 유목, 무신론적이다. 유목은 종교는 국가장치의 단편이다. 운동보다는 속도의 관계가 있다. 세는 수, 그냥 계량적 수나 차원적 수가 아닌 방향적 수다. 화성적이 아닌 리듬적이다. 자율적 수, 이동적인 수, 암호화된 수, 복합성, 이중화. 그리고 유목은 역사가 없다. 유목이라는 개념은 아주 들레주의 사상 중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런 유목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됐지만 그 하나하나의 개념은 무지무지 복잡합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다음 무기와 도구의 구별은 배치에 따른 것이다. 배치에 따라 무기도 되고 도구도 될 수 있다. 진정한 발명품은 배치다. 배치는 진화적 계통에서 벗어나는 비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인공적인 기계 역시 자연의 일부이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그들이 사용하는 것도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장치에 반하는 새로운 종류의 조직과 운동, 사유와 이론을 창안하는 것이다. 하나의 중심을 갖는 중앙 집중적인 조직보다는 복수의 중심을 갖는, 그리고 하나의 원리에 의해 통일되고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만큼 닫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보다는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로 묶여 나름의 일관성을 이루는, 하지만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접속될 수 있고
접속되는 양상에 따라 이론 자체가 가변화되는 그런 이론, 전문성이란 이름으로 고착된 분과에 안주하는 연구보다는 뜻밖의 질문을 던지면서 다양한 영역을 횡단하며 새로운 분과를 창안한 그런 연구, 사유에 공연한 무게를 싣고서 어설프게 던지는 아카데믹한 형식적 질문보다는 삶을 통찰한 눈으로 막힌 벽들을 부숴버리는 강밀한 질문, 어떤 학적, 예술적, 정치적 업적을 쌓고 지워지지 않을 명예를 얻으려는 욕망이 아니라 벽들에 막히고 페인홈들에 갇힌 삶의 흐름을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려는 욕망 등, 이 모든 것을 통해 삶의 변환을, 낡은 사유와 체제의 전복을, 삶의 방식의 혁명을 시도해보라. 이것이 유목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만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5가지 공통점에 또 하나가 들어가죠. 이게 들레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이게 뭐 다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뭐 안 되면 건너뛰고. 자, 오늘은 거짓말 시리즈 제52탄 기후변화. 기후변화.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온난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온난화보다는 더 큰 개념이에요. 기후변화라는 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구온난화예요. 아니, 기후위기라는 거, 지구온난화라는 거, 뭐 빅뱅, 중력, 블랙홀 모두 이게 만델라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건 다 실험실에서 주물럭거린 거예요, 이게. 만델라 효과는 집단 오기억.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너무 철떡같이 믿고 있어가지고 내가 함부로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늘 얘기합니다. 지구온난화라는 거, 지구의 기온이 상승했다는 거,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수백 년 동안 1도밖에 안 올라갔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건 미미한 수준이에요. 아주 학자들의 얘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지. 지구온난화라는 거는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다 공포팔이 아니에요. 공포팔이.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조장해서 이득을 얻는 그 조직들이 있거든. 그런 조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가 있어요. 밀라노 대학교 연구진이 2022년 1월 달에 발표한 그 논문이 있어. 제목은 지구온난화 시대의 기상이변 추세에 대한 비판적 평가라는 논문을 저명한 학술지인 유럽 물리저널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기후는 변화하고 있지만 위기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래.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이래. 그 논문에서 폭우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홍수, 풍속, 태풍, 폭염 이런 것들은 1950년서부터 2019년까지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밀라노 대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행성의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근대의 산업혁명,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도 그냥 1도 증가했을 뿐이다 이게 1도. 다각도로 보면 지구 환경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밀라노 대학에서 연구해 본 바로는. 그러면서 여기서 비판한 게 뭐냐면 2003년도에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이건 이제 IPCC라고 그러는데, 기후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거를 근거로 제시한 관측 데이터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을 한다. 그러면서 건설적이지 못한 기후위기 공포라고 지적을 했고,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낭비해서 미래에 다가올 도전과 위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을 우리 다음 세대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피스 공동 설립자인 패트릭 무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기후변화는 가짜 뉴스이자 가짜 과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클라우저 박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양반도 이제 조금 이따 또 나오는데, 2024년 7월 달에 미국에서 강연을 했는데, 유엔의 기후 선동은 인류 복지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과학의 위험한 부패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8월 논문에서는 이 클라우저 박사가 유엔 기후 보고서는 엉터리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초래한 반문명적 결과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이거 유명하신 분인데, 기후위기 허구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왜 기후협약을 탈퇴했나 라는 책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리의 지구는 더 많은 사람이 태어나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으며,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는 신의 축복이다 그래요. 우리는 이산화탄소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저기 그 일루미나티 글로벌리스트들은 이 탄소세를 걷는다고 지랄을 하잖아. 하여튼 이것도 뭐 다음에 이거 뭐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과학자들의 부정직함이 어떤 사회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기후 선동을 녹색 신종 사기라고 공개 비판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라는 이유로 1992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채택됐지만, 이를 부정하는 수많은 지구의 기후 역사와 실측 자료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리고 기후 위기는 허구다 그래. 기후 선동이 계속된 지난 30년 동안 극한 기상과 기후 재난 피해는 오히려 줄었고, 지구 생태계는 푸르게 변했으며 식량 생산은 늘어났다 그래.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해외 석학들하고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의 주요 골자 내용은 뭐냐면, 가짜 기후 위기론이 진짜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기후 위기는 조작된 공포이며 탄소 중립은 경제적 자살이다 라고 해외 석학들이 다, 개념 있는 석학들이 다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존 클라우저 박사의 강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양반은 20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클라우저 박사의 강연에서 기후과학은 대중충격 언론용 사이비 과학이다 그래요. IPCC, 이거는 기후변화의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위험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최악의 정보원 중 하나다. IPCC와 기후 선동가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진짜 기후 위기는 없으며, 기후 위기는 수조 달러가 걸려있는 엄청난 사기극이다. 화석 연료는 사용하기에 완벽하게 좋은 에너지이며, 모든 탄소 중립 정책은 즉각 중단할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한다. UN 제6차 기후 보고서는 조작됐다. 기후 역사 조작에서부터 관측 및 예측에 이르기까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위성 관측 데이터는 UN 기후 보고서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즉 화석 연료 사용으로 증가한 대기 이산화탄소는 지구 기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UN 기후 변화 협약은 비과학적이고 반문명적인 기후 정책으로 막대한 사회 경제적 폐해를 불러왔다. 지구 역사에서 대기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지금 이 시기에 인간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한 지구 녹색화가 이루어졌고, 식량 증산, 지구 물 순환, 구름의 강력한 기온 조절 기능 등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의 지구는
더 많은 사람이 태어나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기후위기는 조작된 공포이며 탄소 중립은 오만한 인간의 아둔함 때문이다. 또 과학의 부패는 청소년 기후공포, 모든 가정의 기후환경요금 부과, 기업의 에너지 고비용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결국 기후위기 비판, 이게 과학적인 측면에서 기후위기 비판론인데, 첫 번째로 과학적 측면의 반론이 있습니다. 과학적 측면의 반론. 첫 번째, 지구의 자연적인 주기설. 지구는 원래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한다는 거예요. 계속 빙하기도 왔다가 빙하기도 녹고, 그래서 지구 인구가 계속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빙하기가 풀리면 다시 돌아가고 그랬다고, 세계 역사가 다 그랬다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세계 연방 조선사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든 이론인데, 이론도 아니지 뭐 그냥 개념인데, 하여튼 지구는 원래 뜨거웠다 차가워졌다 반복하는 자연적 순환 과정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지. 일시적으로 지금 뭐 기후가 더워졌다는 건 뭐 그건 사실이지만 일부에서는 그래. 일부에서는 안 그런데도 많아요. 지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안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영향력의 해이론. 온실가스가 기온 상승의 핵심 원인이 아니고 그 영향도 과장되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죽어. 우리는 그런 식물을 먹고 살잖아. 그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다 죽어요. 지금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 모르지만 여기 농촌에 지방에 내려와 봐요. 그 비닐하우스가 온 동네마다 뒤덮었어요. 지방마다 다 그래.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서 그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설치한 데가 또 많아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거. 그런 기계가 있대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기계가. 그래서 그걸 틀어주는 거야. 그럼 식물이 점점 더 빨리 자라요. 그 유명한 물리학자 있잖아. 리차드 파인만. 제가 요즘 그거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사람 강연이. 그 양반도 그래서 식물은 물론 이제 물과 영양분을 흙에서 물과 영양분을 끌어올려가지고 살지만은, 식물은 흙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사람은 좀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지. 탄소 갖고 먹고 산다 이가. 식물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게 탄소로 이루어졌잖아요. 대기 중에 탄소가 0.04% 있는데 그 탄소를 식물의 이파리에서 그걸 잡아 당기는 거야. 잡아 끌고 햇빛이잖아요. 햇빛하고 엽록소에서 그걸 탄소 동화 작용으로 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식물의 에너지 원으로 쓴다. 야, 그래가지고 식물이 자라나는 거지 다르게 자라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야. 식물은 탄소로 먹고 자란다는 거지. 물론 이제 물과 영양분이 그것도 먹고 자라지만은 그거는 한 2%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2%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그 외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 그건 걔가 이제 4%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4%의 법칙. 하여튼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죽어. 식물이 탄소 없으면 죽잖아. 그럼 우리는 그걸 먹고 하는 초식동물도 다 죽고, 그걸 또 먹는 육식동물도 다 죽고, 우리는 잡식성이니까 식물이고 동물이고 다 잡아먹잖아요. 식물이 안 자라면 우리 죽지. 탄소가 없으면 죽지. 근데 뭐 탄소세를 갖는다고 미친 지랄을 하는 거지. 이산화탄소 때문에 뭐 어떻다고? 아유, 참.
그 다음, 기후 모델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미래 예측이 불확실하다 그래. 응? 기후는 변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현대 과학 기술로는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기계 만능주의 아니야, 기계 만능주의. 걔는 멋있게만 시뮬레이션을 돌리잖아. 그래서 데이터 만능주의. 데이터는 모든 학자들이, 요즘은 모든 젊은 학자들이 그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완전히 그 우상시대에서 현대판 우상숭배야. 이것도. 응? 우상숭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그것도 다룰 거예요. 현대판 우상숭배. 의사나 병원이나 이것도 현대판 우상숭배고. 데이터도 우상숭배. 무조건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신뢰를 해요. 그러면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데이터 값이 잘못 들어가면 결과물이 잘못되잖아요. 입력이 잘못되면 출력이 잘못되는 거지. 근데 기후는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입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모든 지구상에는 모든 입력을 다 데이터에 할 수가 없잖아. 이쪽에 있는 기후, 저쪽에 있는 저쪽 대륙, 이쪽 대륙 다 다르잖아. 다 달라. 그걸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어? 그게 일반화의 오류라 해서 일반화의 오류. 작은 거를 전체에 적용해가지고 일반화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저기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을 제가 과학이라고 안 그러잖아. 일부에서 맞지. 그거를 근데 전체 일반화할 수가 없잖아. 그 파인만도 그 양자 얽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거 많이 공부했어요. 양자 얽힘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이론이에요. 양자 얽힘이라는 게. 같은 양자가 암만 이제 거리가 많이 떨어져도 똑같은 작용을 한다 이거요. 그거는 일부 그런 현상은 있어요. 저도 그런 건 인정해요. 양자 얽힘이라는 게 우리 현실 생활에서 현상계에서 어느 정도 일부에서는 그게 그런 경우도 저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안 맞아. 자, 그 다음 그 얘기에 대해서 뭐 할 얘기도 저도 많아요. 태양활동 영향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태양 복사 에너지 변화나 태양풍 등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결정적인 원인인지 의문이다라고 그래. 그러면서 인과관계 역전이라는 게 있어. 이거 뭐냐면 과거 빙하 코어 데이터를 근거로 기온이 먼저 오르고 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이산화탄소가 높아져가지고 기온이 오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온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이 기온이 온난화 기온이 올라가는 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다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그냥 그걸 가지고 이득을 보는 조직이 있어. 이 새끼들이 매일 언론 플레이하고 계속 언론에다 얘기하고 사이비 과학자들 데려다가 계속 이상한 엉터리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막 공포팔이하고 막 그래. 지금 완전히 뭐 만델라 효과야. 모든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다 지구 온난화를 다 믿어. 100% 믿어. 100%. 응?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뭐 지금 저기 유럽에서 뭐 40도가 넘으니 막 지랄하고 있잖아요. 요즘 뉴스에 보면. 그건 이유가 다 있어요. 뭐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일단. 그다음에 수증기 영향력. 온실가스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수증기인데 인간이 배출하는 미량의 이산화탄소에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그래. 응? 또 수증기 문제를 이제 거론하는 거야. 수증기 문제.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 하면서 수증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 한마디도. 자, 이것이 과학적인 비판이고요. 두 번째, 경제 및 정치적 측면의 반론. 기후온난화에 대한 반론입니다. 경제 및 정치적 측면의 반론. 첫 번째로 경제적 비용 대비 효율성.
이건 비용 편익을 분석한 겁니다. 이거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비용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거에 대처하는 억제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데 돈을 쓰는 거야. 엉뚱한데 탄소 배출 비고 세금도 걷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경제적 불균형, 탄소 배출 규제가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개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죠. 개도국엔 사다리 걷어차기 도구로서의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지네들이 계속 그동안 해오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많이 했잖아. 공장 엄청나게 지으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뭐 인체에 해롭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한테 다 옮겼잖아, 공장을.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에서 똑같이 옛날에 선진국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똑같이 하니까 그걸 못하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야. 그러면서 세금, 탄소세 세금 내라 그러고 지랄을 하는 거야. 지네들 쫓아올까봐, 성장을 할까봐. 그래가지고 막 성장을 막고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러니까 그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비용을 가지고 경제 성장에 투자해라 이가. 그럼 미래 세대가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가.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거지. 아니면 당연한 거야. 당연히 맞는 얘기 아니? 엉뚱한데 돈 쓰지 말라 이거야. 그 다음에 위기론의 정치화 및 공포 마케팅. 기후변화가 과학적 사실을 넘어서 정치적 도구와 거대 자본의 이익을 위해 과대 포장되었다. 그래. 언론과 환경단체가 극단적인 기상이변만 부각하여 대중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득을 얻는 단체가 있어요. 조직이 있고 정치적 도구야 이게. 그러니까 착취의 도구와 수탈의 도구와 정치의 도구와 기후의 도구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기후 재난이 과장되었다고 합니다. 비판 중에 또 하나가 환경단체나 일부 과학자들이 예산을 확보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미래의 위협을 지나치게 공포스럽게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영화에서도 그런 것도 많이 나죠. 옛날에 그 마이너 리포트인가 탐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오고 미래의 범죄자를 미리 찾아내가지고 범죄를 차단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미래에 뭐 범죄를 저지를지 안 저지를지 어떻게 알아. 이거 기후재난도 미래 위협에 그런 위협에 오니까 우리가 미리 대처를 하자 하면서 돈 빼먹는 거요. 예산을 막 확보하고 결국 뭐 우주를 개척하자. 기후 위기가 닥쳐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면 우리가 지구에서 살 수 없으니까 우주를 개척해가지고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자. 스페이스X 아니야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세금을 빼먹고 그 상장을 해가지고 투자자들 아주 돈 다 빼먹고 되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다 가짜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워낙 이것이 만델라 효과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100% 믿고 있으니까 누가 얘기하면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와서 얘기하면 100%다 믿으니까. 실효성 문제가 있어요. 실효성 문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지고 탄소를 줄여도 실제 지구 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기후 적응이나 빈곤 퇴치에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복지 정책이나 쓰고, 개도국이나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시아의 못 사는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사다리 걷어차기 좀 하지 말고, 좀 지원 좀 해주고, 전쟁 일어나는 거 전쟁 못 일어나게 좀 목소리를 좀 내고, 피켓 들고, 이스라엘이나 트럼프나 이놈들한테 가가지고 막 뭐라고 해야지. 그 비용, 전쟁이 일어나서 그 비용 치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죽어 넘어가. 푸틴한테 뭐라 그러고, 트럼프한테 뭐라 그러고, 네타냐후한테 뭐라고 그래야지. 엉뚱한데 돈을 걷어가지고 지네들 호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것도 돈 없는 놈들이 안 그래. 돈 있는 놈들이 그래. 돈 있는 놈들이. 수백조 원, 수천조 원 갖고 있는 놈들이 더 돈을 뺏어 먹으려고. 아주 미친 놈들이지. 아니나서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 99마지 가진 놈이 한 마지기를 더 뺏어 처먹으려고 그랬나고. 아유. 하여튼 뭐 말씀드릴 거는 뭐 세고 많지만은 아니면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하여튼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지구 온난화는 거짓말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